안녕하세요. 1 영상 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드론이나 뭐 여행보다는, 제가 지금 서울에서 강릉, 헌화로 유명하죠. 정동진 헌화로 되게 유명한 코스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드라이브도 즐겨보고, M4 컴포터블, 우리 G83이라는 코드명을 사용하는 G83 그 코드명 사용하는 거기다가 컨버터블 뚜껑이 열리는 모델을 운이 좋아서 되게 좀 오랜 기간 동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제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에미라는 브랜드는 달리는 거는 정말 부드럽게 잘 달리고 정말 스릴 있게 달릴 수 있고 부르게 달릴 수 있고, 연비 모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강릉까지 오는데 거의 연비가 12.8km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물론 살짝 좀 연비 모드 하고 크루즈도 좀 쓰고 누가 쫓아오면 좀 달려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달리는 거 좀 극소화시키고 주로 이제 평상시 제가 이제 펠리쉐이드를 운영할 때처럼 운전을 해보니까, 사실 펠리쉐이드가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연비는 생각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13km 이상 나오기가 되게 힘든데 한 12점 몇 km 정도 나오는데 이 M4는 고속도로 연비를 봤을 때는 거의 12.8, 굉장히 잘 나와서 만족도가 높고, 지금 한 칸 정도를 가지고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드러움, 실키식스의 부드러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카이만이나 아니면 박스터하고 이 차하고 많이 비교가 될 텐데, 걔네들은 4기통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요. 물론 이제 GTS 같은 경우는 이제 6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같이 달려보게 된다 그러면 M4가 똑같은 분이 운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GTS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퓨어 스포츠카니까. 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한번 한다 그러면 얘 퍼포먼스는 하여튼 포텐셜이 엄청납니다.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웬만한 스포츠카하고도 같이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저가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지금 좀 시승을 해보면서 이 차가 이제 좀 눈에 익어서 몇 가지 좀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보면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차는 이제 퍼포먼스 차량이 이제 카에 많이 들어가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행 정보가 있고, 주행 정보를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주행 데이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비, 지금 아까 들어올 때는 한 12.8 정도 찍혔는데 지금은 한 11.6, 오다가 좀 차량마다 같이 좀 쏘면서 같이 와서 좀 연비가 좀 떨어지긴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연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디스플레이어 설정하는 법, 요거 보면 이제 이게 횡재 같은 거 다 설정할 수 있고요. 요걸 보면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M 메뉴.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M1, M2라는 건 있는 건 아시죠? 이게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M1 버튼, M2 버튼이 있어서 요걸 평상시에 세팅을 해놔가지고 자기가 편할 때 이게 세팅 값을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1에서는 그냥 D 모드로 세팅을 했거든요. 엔진 스포츠 풀로 놓고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변속기도 그냥 엔진 밟으면 평상시처럼 편하게 그냥 자동 스포츠죠. 급도야가 돼 있고, 차체는 좀 약간 물렁물렁한 김이 있어서 저는 스포츠로 놨고, 나머지는 다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고, 이제 요걸 이제 이 엑스라이브 4륜을 끄고 2륜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극한으로는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건 이제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소리가 웅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끌 수도 있어서 요건 좀 되게 상당히 좋은 그러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M4가 지금 6기통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8기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고유한 소리를 지금 살리려고 되게 노력은 했는데, 이게 지금 웅 하는 게 처음에는 상당히 거슬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타보니까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고성능이구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M1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큼 달리다가 누가 이제 같이 한번 달리자 왔을 때 그냥 가볍게 달릴 때는 M1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M2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는 D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S로 돼 있죠. 여기가 요게 뭐냐면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요, 시퀀셜 모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M은 이 시퀀셜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보면 여기 M 이렇게 있죠. M1, M2, M3 여기까지가 이제 오토 모드고 여기 S1, S2, S3가 요게 시퀀셜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 세팅을 해놓고 밟으면 엑셀이 먹지가 않아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엑셀 아무리 밟아도 먹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패들 시프트 여기 있죠. 쉬프트 업, 쉬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서 수동으로 변속을 해야만 먹어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차를 가져와서 처음에 2, 3일 동안 이제 뒤로 익혀지기가 뒤로만 하고 있다가 이제 S를 본격적으로 놓고 달리기 시작을 해봤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이 변속 속도가 특히 엔진에서 스포츠 플러스라고 놓고 변속기를 S3로 놓은 다음에 패들 시프트를 놓으면 거의 그냥 8단에서 그냥 바로 3단, 2단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막 푹 튀어나가는 게 정말 저는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도파민이 굉장히 충만이 됐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쓰는 것. 그래서 요 정보 요 S를 쓰면 이게 시퀀셜 모드이기 때문에 엑셀을 아무리 밑에서 밟아봤자 먹지가 않습니다. 시퀀셜 모드에서는 반드시 패들 시프트를 써야 된다는 것. 그거 좀 참고를 하셔서 처음에 이제 놓고 아무리 밟아도 왜 차가 안 나가다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패들 시프트를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차체는 스포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승차감이 너무나 무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컴포트 하면은 너무나 좀 저는 좀 물렁물렁해서 좀 싫어서 여기는 스포츠가 좋을 거. 스티어링도 적당히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스티어링 그 차체는 컴포트는 아니고 스포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M이 이 브레이크가 옛날엔 참 민감하게 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M4는 브레이크가 좀 처음에는 이렇게 담력이 너무 이렇게 높아서 밟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깊어요, 밟는 데가. 그래서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브레이크는 그래서 저는 스포츠로 좀 세팅을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페리시에드도 스포츠로 놓고 브레이크를 놓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민감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얘는 처음에는 이 브레이크가 되게 좀 밟는 게 길어서 좀 약간 밀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그랬는데 이제 스포츠로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잘 밟습니다. 그 다음에 DSC는 온으로 놓는 게 좋죠. 이게 이제 꺼버리면 진짜 뒤가 훅훅 잘 돌아가는데 이제 운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서킷 나가시는 분들은 뭐 좋겠지만 저희 같이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여기가 D 모드라고 그랬죠. D 모드.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시퀀셜 모드.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시퀀셜 모드로 놓고 다니면서 이 운전이 너무 재밌어요. 차가 있거나 없거나. 특히 차가 없으면서 제가 조정을 많이 해보는데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잡고 웬만한 차들 그냥 한번 밟아서 따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요 D 모드를 써가지고 푹 튀어나가는데 이 나가는 속도는 아마 다른 유튜버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는 정말 잘 나갑니다. 그래서 M1, M2를 저는 이 M1을 어디에 썼냐면 D3로 설정을 해놨고 M2는 S3 시퀀셜 모드로 설정을 해놔서 평상시에는 시퀀셜 모드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패들 시프트 거의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쓰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처음 세팅하게 되면 다 이피션스라든지 되게 편하게 처음 시동 걸면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이 돼서 너무 좋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제 카이머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좀 되게 불편한데 이게 너무 좋았고 계기판도 너무 좋게 잘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다. 요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다. 한 번만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운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D 모드, 시퀀셜 모드 요거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BMW 같은 경우는 요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마치 옛날에 음악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서 이게 뭐 CD도 아니고 이거 안 쓰게 되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잘 활용 안 하시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가지고 세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 1번, 2번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걸 세팅해 놓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주행 정보를 세팅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누르시면
주행 정보가 바로 뜨기 때문에 아까 연비, 저는 연비도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라 연비도 세팅을 해놓고 1번 저는 주행 정보. 그다음 2번은 뭐가 되냐면 M 메뉴. M을 타고 다니다가 좀 세팅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M 메뉴하고 특히나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위 높낮이 요게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요거 제가 자주 쓰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3번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쓰는 거고, 그다음 4번이 중간에서 가장 잘 세팅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4번을 누르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구석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1번이나 이게 8번 구석에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4번에다 딱 놓으니까 여기 딱 중간에 걸리면서 제가 제일 잘 쓰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싹 세팅을 해놓으니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차량 상태 조기적으로 이제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엔진 오일이라는 설정하기 위해서 차량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놓으면, 누르면 이제 여기 차량 상태가 이렇게 바로 뜨죠. 이렇게 공기압, 타이어. 특히 M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 5번에다 세팅을 해놨고, 6번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세팅, 설정값 이거 세팅을 해놔가지고,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되게 좀 용이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하셔서, 저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 연비가 얼마나 나왔냐. 왜 1번에 나왔냐면 이게 생각보다 운행할 때 찾기가 힘들어요. 1번이. 연비는 뭐 어쩌다 한 번씩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면 되겠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M 모드, M1, M2 세팅을 바꾸고 싶을 때는 2. M3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자주 쓰게 되거든요. 앉았을 때 여기 기울어져거나 이게 되면 신경 쓸 때가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 4번이 제가 제일 잘 쓰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내비가 돼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차량 상태를 놔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엔진 오일 같은 게 하여튼 체크 컨트롤 그때 필요한 서비스 같은 거 5번을 제가 선택을 해놔서 보게 했고, 그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설정값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8개가 아니라 한 6개 정도만 해서 단추를 조금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8개가 생각보다 좀 되게 조밀조밀해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제가 얘에서 처음 했을 때 음악을 듣다가 음악 소리를 좀 끄고 싶을 때 이게 어디를 눌러야 될지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소리 볼륨 맞거든요. 플러스 볼륨이 맞고, 여기는 이제 음악 듣다가 이제 위아래가 맞는데, 이걸 아무리 눌러도 되고, 이걸 저는 펠시가드 같은 거 누르면 소리가 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찾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소리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예, 이렇게 이거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처음엔 좀 되게 좀 깝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면 M 모드가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계기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 계기판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게 전투 모드가 되는 거죠. 달려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위에도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바뀝니다. 패들 쉬프트를 써가지고 이제 시퀀셜 기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1단, 2단, 3단 가가지고 갈 때 쫙 올라가면서 이게 패들 쉬프트 쓰는 포인트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M 모드가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게 단추가 좀 작아서 운전할 때는 좀 약간 번거롭긴 한데, 이걸 조금 더 편의성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유용한 기회고, 그 다음에 셋업은 뭐냐면 이제 M 모드를 설정하는 값이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언제든지 세팅 값이 되죠. 지금은 엔진이 뭐 이피션트, 컴포트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데, 요것들이 조금 엔진이 좀 더 민감하게 하기 쉽다 그럴 때는 이제 누르면 스포츠가 되고, 소리가 확 달라지죠. 플러스하면 더 소리가 달라지고 에피션트. 그 다음에 차체가 좀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스포츠로 가면 되겠고, 스티어링도 좀 물렁물렁하다 하면 스포츠로 가면 되겠고, 특히 브레이크, 저는 브레이크는 스포츠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언제든지 출발하기 전에 요걸 누르시면 바로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되는데, 이게 할 때마다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세팅 값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는 다 이피션트, 다음에 컴포트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던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배기 소리거든요. 이게 웅 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 좀 거슬려서 저는 끄고 다녔는데, 요게 이제 한 며칠 익숙해지니까
요게 이제 켜 있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이게 고성능이란 느낌도 들고 내 차하고 다른 차하고 좀 차별성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키게 됐는데,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 요건 뭐냐면 이제 여기도 주차인데 앞에 부분 나갈 때 좌우를 살피는 게 두 번째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요거는 이제 주차할 때 좌우를 보면서 주차를 누르면 제가 주차 보조 설정 기기인데, 이거 제가 써봤을 때 BMW는 주차 보조는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D를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릴 때는 이게 한 개만 이걸 올려도 이게 지금 D2가 되거든요. D3, D1, D2, D1 이게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 한 개만 높여서 가면 차가 훨씬 더 실키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좀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달 때는 요것만 하나 더 놀리고 달리고 있고, 파킹할 때는 요거 누르면 되겠죠. 파킹하고 그 다음에 P를 올리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뭐 최첨단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단추가 너무 조밀조밀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손이 좀 자주 가야 이걸 자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아서 운행할 때는 이게 작아서 이게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야 돼서, 이걸 조금 더 이 판을 조금 더 이 플레이스를 조금 더 쓰는 거 기능 중심으로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눌렀을 때 이 느낌이 상당히 좀 약간 이게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딱 눌렀을 때 착찰 탁탁 잡히고, 고급 벤츠 같은 그런 탁탁 잡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누르는 느낌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다. 근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건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다니는데, 저기 보면 이제 저는 타이어 공기압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공기압도 지금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연비도 보게 주겠는데, 오래 서 있으니까 지금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주행 모드로 해가지고 저기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굉장히 좋아서, 특히 시퀀셜 모드로서 운행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포인트를 딱 잡아주니까 좋고, 변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 시퀀셜 모드 한번 생각하신다 그러면 진짜 이 M이 이래서 M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성능 차라고 하면 그냥 세려 밟았을 때 잘 나간다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이 달릴 때의 주행 느낌, 그거하고 감성이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기차도 요즘 굉장히 잘 달리죠. 전기도 굉장히 잘 달리는데, 전기차가 줄 수 없는 주행 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될 걸 감안하면서도 이 차를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용성과 달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뚜껑도 열어보면 이 컨버터블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도 다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게 삐걱삐걱 디귿디귿 하는 소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컨버터블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다분히 쓸 수 있다 그러면 컨버터블이 굉장히 좋죠. 이게 정말 아침 일찍 시원할 때 문 열고 달리면 정말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블은 정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점도 있고, 시트는 이게 포르쉐 시트, 제 차는 이제 기본 시트가 들어가 있어 이게 이제 M4 시트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장거리 주행을 해보니까 포르쉐 시트가 단순하지만 되게 좀 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어지진 않겠지만 이 포르쉐 같은 경우 카이만만 하더라도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워낙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냥 강원도 같은데 그냥 거의 안 쉬고 달려도 그렇게 피곤하지는 모릅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별 피곤한지는 모르는데, 포르쉐 BMW도 워낙 실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참 좋기는 한데, 시트는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BMW 시트가 참 좋은데, 7 시리즈 시트도 되게 좋거든요. 컴포트 시트가 되게 좋은데, 얘 시트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요런 시트 같은데, 요런 시트. 요런 시트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만 좌우 볼스터를 잡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들은 상당히 많이 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만족할 만합니다. 근데 지금 가죽은 이제 메리노 가죽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이 퀄러티는 포르쉐의 시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물론 그게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긴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철저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M4라는 차가 어떠한 측면이 있고 좀 처음에 M을 오셨을 때는 이 차가 500마리이기 때문에 밟으면 그냥 정말 밟는 대로 쭉쭉쭉 나가서 좀 겁도 나실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신선한 충격이 좀 오실 건데 그런 것 달리는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되게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걸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걸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특히 M 버튼 설정하는 거라든지 요 단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종종 인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 다음번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일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